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티드와 함께하는 개발자 고민 상담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기에 왔는데요. 먼저 저는 함께 밝게 나답게 성장하는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 개발자 메이커준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답변해 주실 분을 모셔왔는데요.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아한영재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운 좋은 개발자 송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사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4가지 사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고 고민하고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신입 개발자의 커리어 고민입니다. 현재 일하는 곳의 서비스 도메인이 제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니게 된 건 우선은 다니면서 생각해 보자는 마인드였어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야근도 없고 무난무난으로 가득한 회사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연봉 워라벨이 되게 잘 지켜주는 회사라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민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네요. 진짜 문제는 개발 환경입니다. 요즘에는 아주 유명한 기업이 아닐지라도 IT 기업이라면 개발 규칙을 정하고 그게 곧 문화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게 옳은 방향이고 때문에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은 모두가 귀찮아합니다. 이미 회사에 캐시카우 역할하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지 굳이 바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개발팀도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개발 문화는커녕 규칙도 하나도 없어요. 뭔가 개발팀의 좀 문화나 프로세스 같은 게 본인이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이 이렇게 있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좀 성장할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며 외적으로 공부하며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회사 일 또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직장인, 정말 좋은 구성원의 마인드이시네요. 이렇게까지 회사를 또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다니 엄청난데요. 그런데 그 회사도 생각하는 마음에 자꾸 개선을 위한 제안을 또 해주시는데 그러면 좀 다른 분들이 좀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은가 봐요. 이렇게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면 다들 뭐하러 시간 들여서 일을 더 하나, 귀찮다, 그냥 두자, 퇴근이나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셔가지고 당연히 개발을 위한 지원도 마땅히 좀 없다라고 하네요. 그나마 또 최근에 작은 복지가 그나마 생기는데 그마저도 그 다른 분들이 약간 라떼는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무안을 좀 주시나 봐요. 그래서 신입 때부터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니 너 참 운 좋다. 약간 운 좋은 개발자신데 그것 때문에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장이 없거나 적더라도 그냥 무조건 2, 3년 채우고 이직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관두고 스타트업이라도 좋으니 열정으로 똘똘 뭉친 팀으로 가서 뭔가 내가 배워보고 싶고 하고 싶은 기술들을 뭔가 써먹어보는 것이 좋을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직장인이라면 그냥 2, 3년 채우고 이직을 할 텐데 지금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개발자분들이 1년 내로 퇴사하고 다른 또 좋은 대기업들로 이직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더 고민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연이네요. 뭔가 1년차 개발자의 정말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 마인드와 그 본인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생긴 고민인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거 내용을 보고 나서 처음에 생각된 거는 네. 사실은 이게 2, 3년 채우는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이미 사연에서 좀 나오기를 네. 그 회사에서 다루는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개발 문화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꾸역꾸역 2, 3년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사실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굴지의 큰 기업들이라고 해도 요즘에는 뭐 2, 3년 채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음 회사를 또 가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거기서 2, 3년을 지내도 성장하지 못한다면 다음에 이직 시장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 돼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2, 3년을 내가 억지로 채우는 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나도 좀 너무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억지로 2, 3년을 채울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요창님이라면은 이직을 좀 더 권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네. 사실은 그 두 가지 방법인데 그 지금 바꾸고 싶은 게 문화라면 네. 내부에서도 변경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다만 지금 상황을 읽어보면 지금 그런 노력을 하셔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보실 거면 우선은 팀이나 혹은 뭐 조직 혹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실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되게 굴지의 대기업의 어떤 그 오너가 바뀌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경영 이렇게 딱 하는데 회사가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봐서 알지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문화가 변경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적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해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만약에 회사에서 무언가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만드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좀 얻거나 그러셔야 다음에 적은 변화라도 일으키실 것 같고 그게 사실 너무 어렵다고 하면 사실은 나를 이제 성장시킬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네. 그걸 또 바로 가는 게 사실 또 두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네. 1년 미만이면.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좀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라도 사이드 프로젝트나 토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서비스도 만들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내가 변화를 같이 만든 아군을 좀 더 모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익 프로젝트나 좀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또 시도해보고 싶은 기술적인 도전들을 해보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토익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지가 좀 더 그림이 그려지고 방법도 더 찾기 쉬울 것 같은데 이 아군을 만드는 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아군 또 나를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네. 사실은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로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저는 사실은 그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조금 좀 살펴보는 것 같아요. 살펴봐서 제가 좀 적은 노력이라도 그분의 어려움을 조금 더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그 일을 조금 하는 편인데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A 사이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제가 하고 있는 사이드에서는 조금만 도와드리면 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럼 그때 한번 제안 드리는 거죠. 맞아.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기능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도가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한 번 도움을 받으시면 사실은 그 밥 한 끼 얻어먹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네.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나 네. 혹은 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는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게라도 시도하실 거면 제가 했던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 좀 고통받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조금 관찰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도움 드리면서 내 아군을 만든다. 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되게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 개선을 위한 제안을 드리면 다들 뭐하러 시간 들여서 그 일을 더 하나 이렇게 적었던 이 포인트가 되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혼자 지금 외롭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아군, 나랑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아군을 만들어서 그 아군인 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행이면서 아닐 수도 있는데 1년 내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아마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군을 찾기가 어렵지는 않은 환경인 것 같아서 내 주변에 나랑 좀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가치를 좀 가지고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한번 관찰하시면은 이 사연 주신 분을 중심으로 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당연히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진짜 한 명이라도 내가 먼저 설득하고 내가 가장 좀 신뢰할 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먼저 설득해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세 명이 되고 5명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면은 분명히 또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 이직하시고 나서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동준님 얘기 듣고 생각나는 건데 네. 만약에 그런 실패를 경험하셨으면 사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면접 자리에서 하실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난 사실 네. 여기까지 노력했는데 네. 도저히 안 돼서 사실 당신네 회사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좋게 보실 것 같아요. 이직할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경험이다. 네네. 꿀팁인데요.
제가 좀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그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설득하고 또 동료를 모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아마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할 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시도한 거에 대해서 저도 피드백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또 저희도 말만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드리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좋은 동료들, 내 아군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한번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막 신입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직을 성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신입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로 취직을 성공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해요. 너무 딱 지금 설레고 가장 뭔가 좋을 때인 것 같은데, 이력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그래도 신입치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력서도 제법 내가 잘 썼고 블로그나 포트폴리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면접 결과도 좋았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골라갈 수 있는 기쁨도 누렸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 대체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근데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좀 막막함이 턱 든다고 하세요. 되게 업무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것저것 배우고 알아가는데 점점 좀 불안해지는 기분이 든대요. 이거 너무 알죠? 딱 처음에 내 욕심은 진짜 대단한 거 뭔가 해내고 싶은데 아직 내 역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막막함을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이시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도 배워야 하는데 막상 리액트도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따지면 자바스크립트도 여전히 부족해 보이고, 정말 개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너무 많아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될지 그런 우선순위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님들은 개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또 알면 알수록, 또 개발이 그렇잖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그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답답함을 또 어떻게 해결해 가셨는지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일단 지금 다니게 된 회사에서 그래도 정말 2년은 정말 열심히 딱 경험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인드 세팅도 다 되어 있으실 때도 신입이시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취업 성공의 기쁨은 잠시 이제 미뤄두고 평생 공부하는 개발자로서 입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입 때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좀 공부에 대한 나만의 커리큘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경험을 나눠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이 패기와 열정이 딱 넘치지 않아요? 이 사연만 읽어도? 네, 이 사연자 분에게 좀 어떤 이야기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고 일단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건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왜 당연하냐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환경에 이제 한 달 놓이신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회사에 쓰는 언어나 뭐 그 단어 같은 것도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것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니까 되게 당연히 다 그런 게 다 모든 게 다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을 좀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마음이 좀 내려앉을 거거든요. 그 시간을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는 뭐 제 얘기는 아니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피플웨어에 나오는 책인데, 그 경력 10년 정도 된 개발자랑 2년 개발자를 비교했을 때 10년 되신 분이 더 우수하지 않대요. 다만 그 차이가 나는 건 언어를 접한 지 한 6개월 미만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저조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다르게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시작했으면 6개월 정도만 지나면 나도 어느 정도 하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마인드를 좀 바꾸신 다음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좀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처음에 6개월 정도는 내가 좀 구르고 좀 진흙탕에 좀 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좀 그러면 요창님도 처음 6개월 정도는 많이 구르셨나요? 저는 사실은 지금 프론트엔드나 뭐 백엔드를 새로 준비하셔서 프로그래머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되게 놀래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뭔가를 찾아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들고 싶은 거 어떻게 막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그냥 했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알고리즘도 공부하시고 패턴도 공부하시고 자료 구조도 보시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포텐셜도 많으실 거라서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취직도 뭐 면접도 이력서 포트폴리오 다 잘하신 거 같으셔가지고 사실
아마 본인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음. 불안감이 생기는 거지 본인이 절대 못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훨씬 더 용기를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냥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지금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또 어려워서 다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 좀 더 막연한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습 목표 같은 거를 스스로 세워보게 하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리액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잡으면 내가 깊이 있게 이해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진짜 알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좀 쓰려고 사용하는 맥락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게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공부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파워포인트에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도형을 다룬 것도 있고, 뭐 정렬도 있고, 뭐 선분, 텍스트 관련된 것도 있고, 이걸 하나하나 내가 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몇 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장 내가 일주일 뒤에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있다. 근데 그 발표 내용이 뭔가 도형이나 수식이 많이 필요한 거다. 하면은 나는 좀 더 훨씬 더 도형 중심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좀 우선순위를 나눠서 학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리액트,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랭귀지랑 도구만 써주신 거 보면은 이거 자체를 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데 이게 내가 잘 사용한다라는 그 맥락, 사용하는 맥락에 조금 막연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뭘 잘하고 싶은지 그 맥락을 조금만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아마 뭐 맡아야 되는 기능들이 내가 최적화를 뭔가 잘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렌더링 성능과 관련해서 뭔가 개선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코드가 레거시 코드가 많아서 그걸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또 개선하는 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 팀원들과 또 회사에 있는 동료분들과 우리가 좀 어떤 걸 목적으로 먼저 잘해야 되는지 내가 먼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그 사용하는 맥락을 먼저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또 동료분들 또 선배분들 사수분들에게 물어봐서 그 좀 더 목적을 찾으면은 내가 뭐부터 잘하면 될지가 훨씬 더 명확해져 가지고 공부하는 좀 우선순위를 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엑셀을 뭔가 공부를 하지 마시고 사용하는 맥락을 고민하면서 그걸 위한 학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고민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 고민은 한번 요창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 분야에서 일한 지 곧 10년이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한 10년쯤 지금 되고 있는데 요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보도 넘쳐나고 넘치는 정보를 어떻게 편집하고 재조합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도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방 위에서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도 그 프레임워크 툴 너무 네. 많죠. 네. 저는 발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동향을 찾아보고 접해보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일 사이에 공통점이 적을수록 이러한 탐구 생활 혹은 워라밸에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업무에 흥미도 있고 나름 재미도 찾았습니다. 탐구하는 시간도 발동 걸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세요. 근데 어느 휴일 뒹굴거리던 혹은 뭐 영화나 책을 보고 게임이나 취미생활 같은 걸 하면서 즐기는 저를 보면서 탐구 시간이 일의 연장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탐구가 일로 느껴지는 순간 퇴근 후 탐구 활동은 잔업으로 느껴지고 귀찮고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업무적인 자기계발과 워라밸 사이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꾸려가시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10년이 되어가시는 분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창님이랑 좀 비슷하게 또 오랜 시간 개발을 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좀 어떤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요 사연을 보면은 먼저 보인 거는 네. 어느 휴일에 이렇게 침대에서 뒹굴거리거나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들 혹은 게임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걸로 제가 살짝 추측해 본 거는 지금 일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도 되게 바빠지고 힘들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고 시간 그냥 보내고 싶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집 청소도 하고 싶지 않고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상태시라면 저는 첫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은 딱 한 10분이라도 그냥 그런 것들과 완전 떨어져가지고 산책이라도 잠깐 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몸을 축 처져 있으면 사실 네. 생각도 사실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위에서 산책 같은 거 하고 나면 좀 맑은 공기도 좀 쐬고
그렇게 되면은 생각도 좀 전환이 되고 환기도 좀 돼서 전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해내면 그걸 해냈다는 어떤 성취감, 그러니까 산책이든 뭐 띰뛰기 같은 걸 성공해내면 이제 거기서 성취감이 생기면 그럼 또 다음 일을 할 용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밀어놨던 빨래를 시작하거나 뭐 청소기를 돌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년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사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게 사실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10년쯤 하고 나니까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바꾼 거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내가 열심히 하거나 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준비해서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으로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더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게 고속도로에 있는 그냥 돌 같은 것만 내가 치워줘도 다들 잘 달려나갈 수 있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분들 생각해 보면 저는 사실 뭐 특별하게 뭘 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다 고민하셔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응원해드리는 입장만 돼도 네.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놓고 응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게 넘어지지 않게끔 내가 돌만 딱 치워주는 역할만 해도 충분히 더 좋을 수 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교육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딱 지금 10년이시면 되게 경험도 많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기술적인 역량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탐구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팀원들이나 회사 그 안에서 뭔가 교육적 경험을 많이 만들어 오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거 탐구하고 이런 게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경험,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내 팀이나 또 사내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으면 거기서 얻는 보람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딱 그게 요창님 말씀해 주신 넘어지지 않게끔, 큰 실수하지 않게끔 또 돌멩이를 치워주는 거랑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뭐 팀원들이나 회사에 혹시 내 경험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진짜 내가 경험해서 했던 큰 실수들, 그냥 그런 실수를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냥 그런 경험담만 공유해 주셔도 주니어 분들에게 또 굉장히 또 큰 용기가 되고 진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를 알려주는 것보다 나 이렇게 해서 완전 실수해서 폭망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결했다, 그게 되게 더 큰 용기와 위안이 되더라고요. 너무 완벽해 보이고 너무 잘하는 또 선배 개발자분은 오히려 다가가기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나의 과거 경험을 더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하거나 또 가르쳐 달라는 게 있으면 그걸 한번 교육적 경험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 교육적 경험 만드는 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해 보시다가 고민이 되시면 또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또 그 알맞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준님 얘기 네. 듣고 지금 떠올랐는데 이 포인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어떤 것들이 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정말 새로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정말 숨 쉬듯이 하고 계신 네. 어떤 과정, 어떤 루틴 같은 게 네.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정말 당연한 것 같은 거라도 한번 설명해 보시면 많이 역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전문가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는 방법을 설명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숨 쉬듯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시는 프로그래밍 잘하시는 분들이 디버깅이나 무언가 변수명을 짓는다거나 이런 거를 어떤 과정으로 하냐고 하면은 한 3단계, 4단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런데 너무 숨 쉬듯이 해서 당연해가지고 여기 빠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한두 개씩 꼭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팀원들이 디버깅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거나 좀 답답하게 하는 것 같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하면서 그런 거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나랑 신규 팀원들이 이런 게 좀 차이가 나네. 그럼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알려줘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은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더 용기를 얻으시고 오히려 나에 대한 탐구로 또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게 나에 대한 탐구가 되면서 되게 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꼭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서비스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트래픽이 전혀 없네요. DAU는 한 1000 정도 된다고 하세요. 서버가 터질 일도 문제가 생길 일도 없습니다. 연차가 쌓이면 업계에서 기대하는 실력이 있을 텐데 채용 공고를 보면 대부분 대용량 트래픽 경험을 우대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보통 그런 거 많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게 부러워서 큰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네. 네. 연차가 올라가면서 연봉도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저를 볼 때 그 정도 값어치 않은 개발자일지를 의문이라서 걱정되네요. 지금이라도 이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서비스 성장을 위해 더 달려봐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또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백엔드 쪽은 이게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게 약간 훈장 같은 또 느낌도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다들 이런 경험을 일부러 또 하려고 또 교육도 받으시고 하는데 이 분에게는 또 어떤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 전 회사나 지금 네. 회사나 사실 더 트래픽이 또 많아지는 곳으로 오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회사라도 모든 팀이 사실 다 트래픽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용량 트래픽이 그러니까 우대이긴 하지만 왜 그것도 네. 우대인 이유가 사실 트래픽이 많이 오면 그것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것들 당연히 잘 될 서비스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레슨런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걸 우대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있진 않죠. 그래서 대용량 트래픽이 내가 없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여기에 이미 좀 사례가 좀 나왔는데 이분이 하신 노력 중에 그 어떤 네. 클라우드 사용량을 줄였어요. 근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해보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대용량 트래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니까 프론트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사용자가 예를 들면 뭐 한 3초 정도의 페이지를 지금 로딩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1초로 줄일까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많은 개선이 되는 거죠. 전체 사용자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DAU를 높이려고 막 노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선을 하셨으면 뭐 지표들이 좀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TTFP가 뭐 변경되거나 혹은 그 LCP가 뭐 줄어들든 FCP가 줄어들든 이런 일을 하실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쭉 정리해서 기술 블로그 같은 거 한번 써보시면 그렇죠? 그 똑같은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한테 네.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대용량 트래픽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떤 시도와 개선을 해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또 좀 서비스가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쁜 회사에서는 해볼 수 없는 클린 코드라든가 진짜 리팩터링 이런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성능 개선이나 이런 것도 좀 안정적이어서 또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기능이 급하면은 사실 그런 부분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면 테스트 코드를 추가적으로 짜서 더 안정성을 높인다든가 다른 부분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내가 대용량 트래픽 경험이 있어야만 우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자에게 다른 필요한 역량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내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의 커리어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3년 차 좀 접어드셨다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나의 미래 이력서를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지금부터 한 6개월 뒤, 1년 뒤 내 이력서를 갱신한다면 나는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력서에 내가 한 프로젝트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뭘 잘하는 개발자인가. 그거를 한번 좀 떠올려 보면은 내가 좀 더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력서다 보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 만족하지만 또 이보다 또 다른 환경의 회사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니까 그 회사에 내가 만약 지원한다면 어떤 역량을 내가 끌어올리고 싶지? 그걸 보면서 그 목표를 생각하고 지금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경험을 싹 다 끌어가면은 굉장히 또 훌륭한 이력서를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그 지금 환경에서 내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은 훨씬 더 회사 생활을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다른 회사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네. 너무 불안하시면 네. 너무 불안하시면 가끔 제가 제 주변 분들한테는 네.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너무 불안하시면 내가 여기를 꼭 가고 싶진 않지만 네. 그래도 면접을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으로 살짝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셋 중에 어떤 게 네.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이 부분을 시장에선 이걸 좀 더 원하는구나 같은 거를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현장 분위기를 조금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내가 본다고 해서 꼭 지금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 회사의 매력을 알게 되면은 그때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긴장감과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대용량 트래픽만 그 우대하는지 그런 것도 오히려 확인하면서 불안감을 또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커리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은 정말 많은데 그중에 4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사연 주신 4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메시지 하나씩만 좀 던진다면 어떤 이야기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4분 사연을 다 보고 나서 생각된 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하루 이틀 개발하고 끝날 게 아니고 뭐 5년도, 10년도, 15년도 이렇게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긴 레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달리기처럼 너무 조급해서 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네. 정말 긴 플랜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체력 관리도 좀 많이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손목이랑 허리, 목이 정말 개발자들한테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체력도 사실 잘 관리해서 긴 시간 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장기간의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한 또 체력과 그런 나의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셔도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요청님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긴 시간 동안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장 과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또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피드백을 늦게 받으면 내가 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늦어지고 그러면은 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제가 아까 뭐 이력서 작성이나 아니면 교육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동작 가능한 가장 작은 버전으로 먼저 작은 도전으로 먼저 시도해 보시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에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저희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발자 고민 상담소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